지난번에는 중국이 전시체제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굉장히 남다른 시각과 현지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는데요. 이제 대만 선거도 끝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좀 업데이트된 게 있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중국은 지금 상당히 사회 전체가 좀 경직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중국의 공직자들이 외국인, 특히 외국 미디어와의 접촉을 하지 말라는 그런 지시를 받은 것으로 합니다. 그 결과 좀 큰 기업의 기업인이라든가 또는 정부의 공무원들은 아예 그 외국인들은 잘 만나주지 않는, 한마디로 다들 좀 말조심하는 이런 분위기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부 통제가 심해지고 외국과의 교류를 제한하자라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갖는 의미가 뭔지는 잠시 후에 또 여쭤보도록 하고, 그렇다면요.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감지하고 있는지가 궁금한데, 대한민국 주적이다라고 말한 순간부터 주식시장이 계속 빠졌잖아요. 우리나라 원래 북한 리스크에 별로 주식시장이 반응 안 했는데 이제 달라졌나? 라는 공포감이 들 수가 있어요. 차장님 어떻게 해석하세요? 일단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나라에 전쟁 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럴 일은 없다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느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으면 일단 팔고 봅니다. 그게 맞든 틀리든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팔고 그거 아니면 다시 사도 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도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시아 시장에서 유독 많이 빠지는 게 한국, 중국, 대만입니다. 근데 대표적인 아시아 국가인 일본은 주가가 연일 신고가거든요. 맞아요. 시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해요. 남북의 전쟁이 일어나면 일본이 반사이익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쟁 물자를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중국은 왜 빠질까? 북한 지원은 아마 중국이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중국도 반사이익을 누릴 텐데 중국은 빠지고 일본은 올라간다? 그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서 제가 봤을 때 외국인들이 파는 건 관심 없는 작은 나라에 노이즈가 있으니까 일단 팔고 보자. 예. 그런 이슈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봐도 제 전체 투자 자금 중에서 5%도 안 되는 곳에 정말 큰 일이 터졌는지 아주 그걸 면밀히 살펴보고 하기보다는 에이, 그냥 위험할 것 같으니까 빼자 이렇게 대응할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중국 시장은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 앞서 언론 통제가 강화됐고 기업인들이 외국인들과 비즈니스 미팅이든 기타 미팅도 하기가 조심스러워졌다. 이 자체가 꼭 전쟁의 전조를 의미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조금 더 악화될 거라고 보는 여러 가지 어떤 신호를 읽으신 게 있으실 것 같아요. 타이완이나 네. 기타 이제 중화권 커뮤니티에서는 중국이라는 나라를 설명할 때 대상만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예. 대상, 큰 코끼리. 큰 코끼리는 빨리 뛰어갈 수 없고 예. 천천히 걷는다. 예. 만일의 전쟁이라는 걸 상정해 본다면 이 정도 되는 큰 일을 계획할 때 몇 년 전에 계획을 세웠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작년에 세우거나 재작년에 세운 게 아닙니다. 저벅 타이완 통일의 길을 걸어오고 있는 것이고, 네. 우리의 인지와 우리의 해석이 최근 들어서 그것을 민감하게 느끼게 된 겁니다. 박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진짜 중국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본인들이 전략자산으로 보유하지 않았던 항공모함을 건조한다든가 핵탄두의 개수를 늘린다든가 여러 가지 신규 군비 확산을 점점 많이 늘렸던 것들을 보니까 진짜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군비를 늘리는 것이 꼭 공격의 수단이나 전쟁의 수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 방어라든가 예. 때로는 외교적으로 교섭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거든요. 네. 공격이나 전쟁에 더 부합한 노력입니다라고 보시는 또 견해가 있으실까요? 중국이 타이완 통일에 대한 의지, 그리고 결국 평화 통일이 불가능하다면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통일하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고, 미국과 같이 직접적으로 중국을 상대하는 국가들 입장에는 잘 반영이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차장님,
외국인 투자자들이라든가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실제 중국 증시에 투자를 할 때 이런 요소들을 일부라도 고려해서 지금 포지션을 잡고 있나요? 일단 고려를 안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 왜냐하면 불과 3,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시장을 계속 무지성 매수라고 하죠. 예. 계속 비중을 늘려왔는데 최근 2, 3년 동안은 중국 시장에서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물론 이제 경제적인 영향도 있겠죠. 2021년 이후로 중국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반영하는 것도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홍콩 H지수가 아, 지금 그렇죠. 뭐 이런 상황을 네. 겪고 있는 거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전혀 반영 안 했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마 지금 시장에서 중국의 어떤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이 대만 선거 때문일 거예요. 주목할 게 바이든이요. 대만에서 미국을 지지하는 정당이 이번에 선거에서 이겼는데도 바이든은 여기에 약간 발 빼는 그런 멘트를 했습니다. 네. 선거를 마친 이후로 바이든이 이런 얘기를 한 거 보니까 사실 바이든은 이 싸움에서 빠지고 싶은 게 아닌가, 본인들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두 가지 측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타이완에 이번에 그 대선에 3개 정당이 출마를 해서 굉장히 경쟁을 했어요. 근데 매체에서 그 보도를 할 때는 상당히 단순화시켜 가지고 민진당은 중국과 한판 해보려는 당이고, 그리고 미국을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당이고, 국민당은 중국과 친공이고 중국 쪽하고 통일되자는 당이고, 세 번째 당은 잘 모르겠네. 뭐 이제 이렇게 지금 그 보도가 많이 되거든요. 예.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 중국하고 한판 해볼티어라고 하는 당이 있느냐? 없어요. 어. 그러면 나는 중국의 일부가 되고 싶어라고 하는 당이 있느냐?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세 당이 다 그런 생각 없어요. 예. 그러니까 세 당이 모두 지금처럼 그냥 가면 안 될까인데 그 톤이, 그 스펙트럼이 예. 좌측으로 가 있는 당이 있고 네. 우측으로 가 있는 당이 있는 거지, 뭐 나는 친공이고 나는 반공이고 이렇게 보는 건 너무 단순화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적어도 중국 측의 시각에 봤을 때는 이것은 중국 공산당에게서 큰 의미가 될 수 있는 발언이다. 결국 우리가 흡수 통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법론의 문제지, 무력으로 통일하지 말고 잘 평화적으로 흡수하라는 이야기지, 결국은 우리가 타이완을 통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암묵적 동의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풀이를 좀 해봅니다. 네. 어찌 보면 미국의 기조는 중국이 타이완을 통일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나 무력적인 수단이나 이런 것들은 동의하지 않으며 그게 평화적인 수단이면 인정하겠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걸 미국이 그랬다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네. 적어도 중국 공산당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 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해석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예.